네, 오늘 한국사 지도사 단독으로 강의를 맡은 이주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부담감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만 주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데요. 제가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처럼 뭐 미미광어 이러면서 잘 뭐 유도리 있게 가르치지는 못하겠지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인사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조선이 근대 사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조상들이 외세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또 어떤 자세로 개화라는 대상을 받아들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까지 선포를 하면서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끝내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잘 까먹고 또 외워야 할 것도 오지게 많고 어렵기까지 하지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독립운동 단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세 명의 사내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김구가 조직한 단체, 또 이봉창이 일본 국왕을 없애려다 실패, 또 폭탄을 던진 윤봉길이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폭탄 투척과 같은 행동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활동을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이제 윤봉길 의사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와 저력을 만방에 보여주었는데 중국의 장제스라는 인물이 감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김구가 조직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활약한 의열투쟁 단체로 이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정답은 4번의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열단도 한인애국단과 이 성격은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의열단은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조직하고 또 나석주, 김상옥 의사 등이 소속이 되었습니다. 의열단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189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의 이모군란은 1882년도에 있었던 90군대의 저항이었죠. 또 3번의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 황제께서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의 이준 열사 등을 파견한 사건이고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의하여 고종 황제께서 강제퇴위를 당하셨습니다. 정답은 이번에 을미사변이지요. 명성황후가 일본 당인들에게 암살된 사건으로 1895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문제 풀면서 사진이 잘 넘어가고 있나요? 네. 네. 제 지금 화면으로는 2번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3번으로 넘어갔는데요. 아 이게 그럼 속도가, 예, 네, 예. 음, 그런가요? 아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보개혁 주도, 이게 가보개혁을 주도한 것은 누굽니까? 1894년에 김홍집 내각에서 시행하였죠. 김홍집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3번의 원산학사 설립은 정현석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인 원산학사를 세운 인물입니다. 4번에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은 안중근 의사죠. 정답은 1번 신민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과 관련되는 또 다른 활동으로 흥사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신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의 소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시사진단,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이 기사를 쓰려는 것 같습니다. 3.1운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9,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이후에 독립운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면 되겠지요. 기억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아직 그 국권을 빼앗기기 전인 19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건 역시 1907년의 일이니까 3.1운동 이후와는 거리가 멀겠네요. 니은과 디귿의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는 모두 1920년에 있었던
무장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지문과 일치하는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러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니까 당시 마라톤의 영웅인 송기정 선수가 우승 뒤에 민족적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지키고자 일장기를 월계수로 가린 장면인데요. 여담이지만 앞에 또 다른 일장기를 가슴에 단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조선인입니다. 남승용 선수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1등을 놓친 것보다도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이 부러웠다라고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 또 문화처럼 피 흘리고 목숨 던지는 독립운동에 비해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민족적 자긍심을 찾고자 한 인물들의 활동을 고르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도 아리랑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활동에 해당되겠고요. 이번에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해서 한국 통사 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등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또 한용운의 대표적인 시 님의 침묵도 민족이 처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죠. 4번의 유희라는 인물이 이 문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인물인데요. 유희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일제강점기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정책이 추진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그림상으로 정말 예쁜 여자 선생님이 조선총독부가 토지를 조사하고 있는 사진이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설명이겠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시행한 정책이었습니다. 1910년은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는 조선총독부가 헌병경찰을 앞세워서 무력으로 통치하는 헌병경찰 통치 시기, 또 이제 무단 통치 시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1번에 헌병경찰의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시기에 있었던 올바른 설명이 되겠지요. 또 민족신문의 발행을 금지하고 집회의 결사와 자유를 박탈했다는 2번과 3번 또한 1910년대 조선에서 볼 수 있었던 흔한 사회상이었습니다. 4번의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것은 아직 국권을 완벽하게 빼앗기기 전인 1907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같은 실천 방안을 내세운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본의 진 나라의 빚, 우리의 힘으로 갚자 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 그러니까 국채를 갚는, 보상하자는 운동이다 보니까 정답은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대구의 서상돈이라는 인물 등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 이제 일본에 진 대한제국의 빚이 이제 그 당시에 1,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1,300만 원인지 오늘날 시가로는 3,3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비록 일본에 의해서 이 1,300만 원이라는 국채를 온전히 갚는 것은 좌절되었지만은 온 국민의 이제 국권 수호를 위한 저력을 일본에게 보여준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역사학계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극 대본에 등장하는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연극 주제가 아주 무겁고 웅장합니다. 무장독립군 승리의 함성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딱 힌트가 나왔습니다. 장소의 봉오동 일대라고 하는 점에서 봉오동과 관련된 인물, 즉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이 정답이 되겠지요. 1920년에 그 무장 독립운동으로 또한 활동한 또 한 명의 인물, 일본의 김좌진 장군도 있습니다만은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와 관련이 있겠고요. 이번에 신돌석 같은 경우에는 1905년도 을사의병 때 활약한 평민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3번의 녹두장군 전봉주는
동학농민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정답은 4번 홍범도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조사 보고서라고 해서 민족혼마저 빼앗으려 한 일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족 말살 정책에 관련된 관련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에 신사에 절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는 모습과 또 2번에 황국민 서사를 암송하는 장면, 또 3번에 고유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합니까?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이 창씨개명과 같은 그 정책은 모두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는 그 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4번의 장면은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그 소련과 같은 나라에게 대신 통치를 위임할 것인가를 두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신탁 통치에 관한 반대 시위 장면인데요. 이번 문제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여담을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 해요. 3번에 창씨개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본관이 전주 이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걸로는, 본인도 창씨개명을 스스로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뭐 이제 뭐 일제에서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전주라고 하는 본관의 옛 지명이 이제 완산인데, 이 완산을 일본식으로 바꾸면은 사도야마라는 그 이름이 된다고 합니다. 사도야마라는 거를 한때 선생님 집안에서 이제 성씨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씁쓸하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이런 창씨개명 정책에 맞게끔 해서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래도 자기의 그 뿌리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본관을 이 일본식 성씨로 해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참 일제강점기 같은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씁쓸한 상황 같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신문 지면에 보니까 맨 위쪽에 1929년 11월이라고 하는 시간과 함께 광주 고보 중학생의 충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신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오케이. 광주 학생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 학생 운동의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배경은 조선인 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들의 조롱, 또 이제 모욕 등이 발단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조선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식민지 교육에 대한 불만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던 광주 학생 운동이 최종적으로는 항일 독립운동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사건이 바로 이제 광주 학생 운동인 것이죠. 정답은 5번 식민지 교육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이제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또 2번은 3.1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3번은 을미의병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의 28 독립선언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한 달 전에 그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조선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발표된 선언문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조사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 지문을 확인해 보면은 회사가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회사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소장농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또 2번 미신고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을 애초부터 짧게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농민들에게 토지조사 사업 자체를 홍보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일반 농민들이 신고하지 못한 토지들도 강제로 빼앗는 식으로 해서 조선 총독부가 최대 토지 소유주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조선의 토지를 강점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토지조사 사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3번 회사령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이지요. 또 4번에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회사령을 실시한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또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모두 1910년대에 실시된 경제 수탈 정책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에 회사령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추진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한 단체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어마무시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문장을 보면은 그러한 폭력의 예시로 암살, 또 파괴, 폭동 뭐 이런 것 등을 들고 있지요. 앞서서 우리 1번 문제에서도 보았지만 이러한 폭력으로 독립운동에 일조하는 투쟁을 의열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개 보기를 보니까 의열투쟁 단체로 2번에 의열단과 5번에 한인애국단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해서 신채호라는 인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채호라는 인물이 김원봉의 부탁으로 작성한 의열단의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열단과 관련된 선언문이겠지요. 정답은 2번 의열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독립군 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네요. 1940년에 중국 충칭에서 지청천 이범석을 간부로 창설된 독립군 부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조선의용대 일부가 편입한 부대라고도 되어 있고 세 번째 지문을 보니까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종합했을 때 알 수 있는 독립군 부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휘하에 있었던 한국광복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의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지만은 정작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만 하였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요. 또 영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도와 또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니은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것은 신민회라는 조직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또 리을의 흥경성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조직과 관련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기에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노동쟁의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쟁의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자의 복지, 또 임금, 또 권리 이런 것과 같은 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동운동, 노동투쟁이죠.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20년대 중반 이후로 노동쟁의가 크게 늘어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사회주의 사상에 유입된 것과도 관련이 큽니다. 답은 4번이 될 텐데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사회주의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자야말로 자본주의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혁명계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의 확산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이 노동쟁이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대표적인 노동쟁이로는 1929년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그 노동쟁이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이 소작농에 의해서 소작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었다는 점 역시 함께 참고하시면은 이 시기에 이런 운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족은 독립을 위한 항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벌써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 운동은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없이 죽어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다. 조선에서 여학생들이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네루 인도의 위인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자기 딸에게 설명하는 글입니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19년에 독립만세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919에 일어났던 3.1운동이 되겠는데요.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에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루 같은 인물도 3.1운동을 소개하고 또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도 3.1운동에 대해서 시로 남길 정도였습니다. 또 이번에 해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옳은 설명이죠.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도 한인 동포들에 의해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4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에 이제 일제는 제압리 학살 등을 저지르면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3.1운동은 비폭력 만세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잔혹하게 탄압을 가했습니다. 5번에 나와 있는 제압리 학살도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잔혹한 보복, 탄압이었는데요. 이러한 일제의 잔혹함이 당시 조선에 거주한 외국인들에 의해서 세계에 소개되면서 3.1운동과 조선민중의 독립정신도 함께 소개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3번이죠. 3번 순종의 장례일을 기회로 삼아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은 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을 기회로 계획된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동 강령을 내건 단체가 발행한 자료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강령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차별 철폐, 봉건적 인습, 미신타파 쭉 보고 있는데 7조에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에 이르기까지 유독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1조의 여성, 또 5조의 부인, 또 6조와 7조에서도 부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행동 강령이 여성운동과 관련된 단체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로 근호회라는 조직의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여러 신문 잡지 가운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우회와 관련된 자료는 4번의 근우가 되겠죠. 참고로 이제 근우회는 당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함께 활동하는 민족유일당의 하나이면서 역시 민족유일당으로 당시에 활동했던 신간회라는 단체의 자매단체이기도 했다는 점 역시 함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과 또 아래 이제 소년이라는 것을 보고 1번의 제국신문을 선택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국신문도 이 여성과 소년 그 독자를 위한 신문이기도 했지만은 이 지문과 관련된 것은 4번의 근우가 더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세워진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상하이와 연해주의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 또 두 번째, 정부는 당분간 상하이에 둘 것. 또 세 번째,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의 수립 이래 실시한 행정이 유효하다는 것들의 내용을 통해서 3.1 운동 이후에 결성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면 될 텐데요. 1번의 그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간한 단체로 두 단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독립협회를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들 수 있습니다. 1번의 설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니까 올바른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번에 애국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에 국내와의 연계를 위하여 연통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또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교통국이라는 비밀 조직도 함께 운영하였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펼쳤다라고 했는데 구미위원부는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에 관한 국제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에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이 동북이라는 그 앞에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국 동북 지역에서 공산주의자 중심의 이 항일 무장 투쟁을 그 주도하는 단체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대표적인 인물로 이 후에 북한 정권을 세우는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서 김상옥 의사의 그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하고 또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하고 식산은행 폭탄 투척을 다루는 기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문제 또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조선혁명 선언이 나온 문제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 두 의사와 관련된 의열투쟁 단체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이야기하였죠. 의열단과 관련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의열단은 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만주에서 조직이 되었고요. 또 12번 문제였네요. 12번 문제에서 우리가 지문으로 보았던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답은 5번 디귿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이 60만세 운동을 계획한 것은 의열단이랑은 거리가 멀고요. 또 천도교 또 당시에 그 조선에 있었던 조선 공산당 등의 그 조직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니은의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만세보 같은 경우는 1906년에 천도교에서 발행한 기관지였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의열단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문을 보니까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개인과 개인, 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완전한 균등을 의미하는 삼균주의를 제창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삼균주의를 제창한 인물은 보기 가운데에 2번의 조소왕 선생님이 되겠는데요. 이 나머지 지문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이동영 등과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을 역임하였다. 또 광복 후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참여하였고 제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도 이제 조소왕 선생님에 대한 이력이니까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균주의라고 하면은
조소왕 선생님과 연관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상균주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그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우는데도 그 주요 정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균주의라는 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크게 이제 각인하고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체가 조직된 시기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조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토지를 사들이고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독립전쟁을 일으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는 문장과 함께 동시에 아래에 보면은 백오인 사건 판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라는 조직이 조선 총독을 암살하고자 했다라는 식으로 이 일제에 의해서 이 누명을 쓴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민회가 해체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문장과 이 지문과 관련된 걸 통해서 이 단체가 신민회라는 단체인 걸 알 수 있겠고, 또 신민회가 조직된 시기를 고르는 것이 이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민회가 1907년도에 조직이 되었으니까 정답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국권 피탈 사이에 있는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가 조직된 시기는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제국 시기였지만 이들이 비밀리에 공화정을 지향하였다고 합니다. 소위 이 신민회가 추구한 사상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도 계승되고 또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이르고 있다는 점 역시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21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통치 방식이 가에서 나로 바뀐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까지는. 네, 네. 네, 이전생님, 예, 지금 자료가 20번까지로 지금 올라가 있네요. 예, 지금, 자료가요. 네네. 아유, 어떡하죠? 그냥, 그, 예, 그럼 어떡하죠? 21번부터 그냥 24번까지는 그냥, 진행을 좀 해 주시겠어요? 말로라도 할까요? 예, 예, 예. 그, 뭐, 문제가 안 보이긴 하는데, 네네. 말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21번을 보니까, 이제, 가와 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가의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